안녕하세요. 세계 첩보계 동향을 전해드리는 정보인 기자입니다. 지난주에도 첩보계에서는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주목할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덴마크 소식입니다. 덴마크 정보기관들의 포섭대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에 침투했다가 작전이 종료된 뒤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투옥됐던 스파이가 7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시리아계 덴마크인인 30대 아흐메드 삼삼은 덴마크의 보안정보국과 국방정보국으로부터 IS 조직원으로 위장해 덴마크 국적의 다른 IS 조직원에 대한 첩보를 수집하라는 임무를 부여받고 2013년과 2014년에 시리아에서 활동했는데요. 이 기간 그는 그에 따른 대가로 정보기관들에게 수당과 보상을 받았고 임무는 순조롭게 종료됐습니다. 그런데 2018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삼삼에게 닥칩니다. 스페인에서 보안당국이 그를 테러단체 가입 혐의로 체포해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 삼삼은 법정에서 자신은 테러에 가담하지 않았고 덴마크 정보기관에서 자금을 받아 첩보 활동을 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보기관에 고용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했고 현금 및 계좌 내역, 모집자 신원, 훈련 장소 등의 근거를 담은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스페인 법원은 삼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뒤 덴마크로 이송했고 덴마크에서 자녀 형기를 복역하다 2023년 석방됐습니다. 삼삼은 최근까지 테러에 가담한 적이 없고 오히려 덴마크 정보기관에서 자금을 받아 활동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이어왔는데요. 이달 초 덴마크 대법원은 그가 제출한 문서들을 근거로 삼삼이 덴마크 보안정보국, 국방정보국과 협력했고 대가로 수당과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하며 삼삼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는 기간 해당 정보기관들은 보안 문제를 들어 그의 신원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았고 판결 직후에는 변호사를 통해 유감이라는 짤막한 성명으로 입장을 대신했습니다. 판결 직후 삼삼은 재판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며 2018년 정보기관들이 자신을 도왔다면 체면을 구기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이번 판결을 근거로 스페인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그나마 누명을 벗은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됐지만 그렇지 못한 소위 필요할 때는 쓰고 필요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정보기관들의 잔혹한 속성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사건이라는 평가입니다. 다음은 국내 소식입니다. 앞서 미국의 뉴욕타임스가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추진했던 2019년 북미 협상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도청하려고 해군 특수부대를 침투시켰다가 실패했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당시 북한 내부에서 대대적인 미국 스파이 색출 작전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0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부의 한 소식통은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대해 진위는 알 수 없다면서도 당시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 시점에 북한에서 많은 스파이 색출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스파이를 색출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구축해둔 북한 내 휴민트에 상당한 타격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다만 북한이 보도 내용을 2019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면 북미 대화 및 정상회담을 새롭게 추진하는 데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도 분석했는데요. 이는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신을 가진 가운데서도 그해 2월 하노이, 6월 판문점에서 추가로 2차례나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미국의 군사작전을 파악하고 스파이를 잡아내는 선에서 어느 정도 입장을 정리하되 외교적 접촉은 계속한다는 기조를 유지한 셈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미국의 특수작전과 관련해 북한은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공개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고 뉴욕타임스의 이번 보도에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동향입니다. 미 중앙정보국 CIA가 멕시코 마약 카르텔과의 전쟁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10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과 멕시코의 정보 및 보안기관, 마약 단속팀 관계자 등 60여 명을 상대로 한 탐사 취재를 통해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CIA는 수십 년째 멕시코 정부와 협력해 멕시코의 마약 단속 특수부대에 정보뿐만 아니라 훈련과 장비를 제공해왔으며 재정적 지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CIA는 이런 특수부대 요원 선발 과정에 거짓말 탐지기 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검증과 선별 업무에도 직접 관여해왔다는데요. 이에 이른바 CIA 검증 부대라고 불리는 이 특수부대들은 현재 멕시코 육군과 해군에 각각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중 멕시코 육군 산하의 마약 밀매 정보 분석 그룹은 CIA가 검증하고 훈련시킨 수백 명의 특수요원으로 구성돼 있다고 합니다. 이 부대는 2023년 1월 무장 헬리콥터와 병력 수백 명을 멕시코 북서부 시날로아주에 투입해 멕시코 최대 마약 제조 밀매 조직인 시날로아 카르텔의 두목, 일명 엘체로로 알려진 호아킨 구스만 로페스의 아들 오비디오 구스만 로페스를 생포하는 작전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서 마약 단속 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미국 측 기관은 마약 단속국입니다. 그러나 CIA가 마약 단속국 등 다른 관련 기관들을 제치고 가장 우위에 있다는 것이 로이터의 취재 결과입니다. 반면 보도와 관련해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샤인바움 대통령은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마약 카르텔에 맞서 정보 협력과 조율을 하고 있다고 일부 인정하면서도 CIA가 멕시코 군사작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으로 만나뵙겠습니다. 소식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흥미진진한 첩보의 세계가 궁금하시다면 국내 최고 첩보사 연구가인 박상민 기자가 집필한 세기의 스파이와 세기의 첩보전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